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0일 오후 4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조만간 공보라인을 구축하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법치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계속 발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 집권 세력을 위한 선택적 가치라는 점을 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졌는데 오늘 송경식 변호사를 통해서 공지문을 내고 SNS 활동을 포함한 공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3, 4월 중에 필요성이 있으면 적절한 방법을 구축할 것이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검찰개혁을 포함한 법치주의 질서에 대해 종합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SNS를 통한 메시지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게 세 번째 여론조사인데 퇴임한 이후에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가 합동으로 한 조사는 지난 3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6, 7, 8일 사이에 여기서도 차기 대선 적합도에서 차기 대선 대통령 후보감 적합도죠. 윤석열 29%, 이재명 24.6%, 이낙연 13.9%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중에서 윤석열 씨가 조금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요 앞에 두 차례 조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조사 TBS가 한 조사는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 그 다음날 문화일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28.3, 이재명 22.4, 이낙연 13.8. 그리고 이번 조사 29, 윤석열 24.6, 이재명 13.9, 이낙연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30%, 윤석열 한 30%, 이재명 약 25%, 이낙연 14% 이런 비율이고 네 번째로 높은 사람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5%에서 많게는 한 8%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은 윤석열 총장의 한마디를 다 기사로 만들고 있는데 이 전화통화로서 가끔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식으로 인터뷰한 것은 국민일보, 그 다음 중앙일보와 한 40분 동안 통화 인터뷰가 있었고 이번에 물러나고 나서는 이 세계일보 인터뷰가 있었는데 아주 짤막한 일문일답입니다.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자와 한 3마디 정도 오고 간 이야기도 이게 또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LH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윤석열 총장은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LH 투기 사태는 게임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성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은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거는 퇴임 이후에 이분이 한 번 더 인터뷰를 했군요.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퇴임 이후입니다. 퇴임 직후에. 그때 했던 발언과 거의 비슷합니다. LH는 자체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상당히 신속하게 그 정확한 그 부정 비리의 지점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게임 룰이라는 걸 강조를 합시다.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 중에 일관되는 게
법치란 게 뭐냐? 그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공정한 게임 룰이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강한 사람이 갑질하는 세상이 된다. 그 피해자는 결국 약한 사람이다. 검찰을 무력화시키면은 피해자는 서민이 되고 수혜자는 기득권 세력, 거악이 된다. 이런 논리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기자가 물었더니 윤석열 총장은 이 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지원책도 꼭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합니다. 확실한 책임 추궁 없는 제도 개혁 운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아프게 이야기를 했네요. 한 번 더 말씀.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확실한 책임 추궁 없는 제도 개혁 운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정권형 부정부패가 일어나면은 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수사도 못하게 만들고 재판은 질질 끌게 만들어서 이게 누군가는 엄벌되는 걸 일벌백계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만한 이야기고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했던 울산 시장 부정선거,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인 지령자가 아닌가 하는 거대한 의혹에 휩싸여 있고 그 기소된 사람 중에 청와대 관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소를 했는데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재판을 1년 동안 이렇게 미루고 있으면서 검찰개혁하자 하니까 그게 그 검찰개혁이 결국은 검찰 해체라는 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메시지에서 선거를 개선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다시 말을 하지만은 정치 진영과 정치 진영 선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한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근본이라는 것은 공정한 룰이다 이거죠. 이 법에 대한 생각이 이 좌파들은 정의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입만 벌리면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정의 구현을 위해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법이 정의 구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너무나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니까 그 정의 구현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일면 맞지만은 그게 선동수단으로 이용되면 그게 흉기가 됩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법으로서만 정의를 구현할 수도 없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려면 무슨 교육이 되어야 되고 종교를 통한 또는 도덕 교육을 통한 이런 전인적인 교육이 되어야 그게 정의를 구현하는 건데 보통 정치인들이 정의를 구현하겠다 하면은 99%가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선동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법은 그럼 뭐냐?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법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칙이 게임 룰이 법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바이킹의 법 사상입니다. 바이킹은 법을 정의구현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법이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그 법의 핵심적인 기능이 공정한 경쟁이다.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경쟁을 촉진시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경쟁하기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다.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없다. 높은 지위에 갈 수도 없다. 이걸 방치하면 무한 경쟁이 됩니다. 정글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법치가 개입되어 가지고 그 경쟁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힘없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러나 능력은 사람마다 다 격차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 하는 게 법치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의 구현을 위한 게 아니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일찍이 이거는 뭐 정치 원리 아닙니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면서 이 근대 정치학의 문을 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주가 피해야 될 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멸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한을 왜 사느냐? 권력자가 국민으로부터 원한을 사는 것은 왜 삽니까? 대부분이 불공정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편만 챙기니까. 문재인 정권처럼 자기 편만 챙기니까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느냐, 이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에 물러나면서 한 이야기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분의 메시지가 아마 공정한 룰을 지켜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그것을 깔고 하는 듯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은 70여 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 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요거는 물러날 때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 속에 남아있는 글입니다. 이건 상당히 잘 쓴 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죠.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 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취해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입니다. 특권층의 취해법권 영역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점잖게 한 이야기고, 이 집권층이 멋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집권층이 멋대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사람 감옥에 보내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은 풀어주고, 남의 재산 빼앗고,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권력을 금력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메시지 귀재인데, 공정한 룰, 공정한 사회 만들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줄기차게 보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